투개표 보안부실 노태악 수사 착수. 자, 검찰이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했습니다. 이 모든 게 탄핵이 두려운 거예요. 탄핵이 두려우면 이런 짓을 해도 됩니까? 안 되지. 대한민국이 옛날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이런 게 먹혀? 이거 민심이 돌릴 수 있어요? 극우, 태극기, 치매 노인들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노태악을 수사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선거 끝나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관리가 부실하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어.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야당이 선관위 길들이려고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신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얘네가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뻔하지. 시나리오예요. 자, 이게 국정원이 조사했지. 그 다음에 수사 들어가는 건 원래부터 있었던 시나리오입니다.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수순이에요, 수순. 그리고 노태악을 기소해. 자, 기소당했으니까 너 내려가. 그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관위원장에 앉힌다. 이 시나리오거든요.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침투할 수 있다. 해킹할 수 있다. 북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태극기 치매 노인들 열광시키는 거야. 최문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태극기 치매 노인들은 최문제 맞고 열광할 수 있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거에 열광 안 합니다. 북한이?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선거에 도움 안 됩니다. 선관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되고 내부 보안 관제 시스템이 마비돼야 되고 조작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 등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전 투표는 중앙 서버가 있어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사전 투표입니다. 문제 생길 수 있는 게. 왜냐면 내 주민등록증, 내 운전면허증 가지고 두 명이 동시에 투표하면 어떡해? 문제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사전 투표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신분증을 갖고 투표하면 그 사람 값이 중앙 서버로 가는 거예요.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 투표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모든 해킹 가능성은 다 사전 투표에 한해서예요. 사전 투표가 문제가 있다. 북한이 해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민주당 와르르 쏟아지는 거 봐라. 그냥 이거야.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 게 뭐야? 지금까지 해킹의 흔적은 없었다. 그냥 이겁니다. 근데 미국도 사전 투표는 진보가 많이 나와. 원래 그래. 압수수색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를 파악할 수 있어. 총선 앞두고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당은 사전투표 폐지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작은요. 선거 끝나고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법 위반을 걸 수 있는 게 선관위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선관위는 지역별로 유권 해석을 다 다르게 합니다. 이 골 때려요. 선거법이 있는데 이 유권 해석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막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게 선관위의 힘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 딱 장악을 해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만, 민주당 당선자들만 계속 선거법 위반으로 막 걸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 전략입니다. 이것도 탄핵당하는 게 무서워서 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윤석열이 진짜 쫄았어요. 이게 진짜 개 오바거든요. 총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가 잘하면 되잖아. 잘할 생각은 없어. 아니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밑에 놈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윤석열은. 아, 일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술 한잔 할 거라고. 탄핵이 무서우니까 이런 짓을 막 하는데요. 총선 박살나는 건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선거법 위반을 막 적용했어요. 사법부가 개빡쳐가지고 전부 다 그냥 무죄 날려버립니다. 사법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 자, 검찰 독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사법부 판단에 모든 게 무너지는 시스템이에요. 사법부는 검찰 조직처럼 장악이 안 됩니다.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저 건방진 검사놈들이 오만하게도 판사들까지도 아주 지들 멋대로 아주 조지고 앉아있고 사찰하고 앉아있고 권력을 잡더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도 더럽게 못해. 그런데다가 선관위를 장악해?
저런 걸로 검사의 힘으로 선관위 장악해서 민주당을 막 조지는 거를 선거법 위반 재판을 계속 넘겨? 사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안 통해요. 그때 되면 지지율은 더 박살날 거고요.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탄핵이 무서워 하는 짓이다. 윤석열은 지금 쫄아 있어요. 좋은 신호라고 해석하십시오.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법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사법부가 윤석열한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정의로워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열 받을만 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터 뒤엎으면서 시작했잖아요. 지가 뭔데, 대통령이 뭔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권한이 대통령한테 없는데 윤석열을 시작해버렸어, 그걸. 거기서부터 판사들은 다 열받았어. 중간중간에도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들을 그냥 많이 했어. 근데 김태우가 저는 진짜 컸다고 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건이야. 집행유예 건이었잖아. 자범이었다고, 자범. 근데 대법원이 얘는 공익신고자 아니야. 얘는 기밀 유출한 죄가 있어.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넌 구청장이지. 너 구청장 할 자격 없어. 내려와. 이거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줬는데 윤석열이 조까! 대법원 조까! 이런 거야. 나 대통령인데? 나 사명권 있는데? 니들 판결해봐. 나 사명권 있어. 야, 김태우 나와. 너 출마해. 판사들 입장에서 뭐 저런 씹새끼가 다 있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선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데 이 인간은 선을 몰라. 그러니까 사법부가 윤석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윤석열이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집어넣은 사법부의 인간들이 몇 명인데요. 좋아하지 않아요, 판사들이 윤석열을. 그러니까 사법부는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어가지고요. 검찰 장악하듯이 사법부 장악이 안 됩니다. 대법원장을 누구한테 앉혀놔도 판결을 일일이 다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간 양스테로 모가지 날아가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선관위를 다 장악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재판을 걸어도 무죄 나오면 선관위만 똥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밑에 실무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지율 박살나고 선거 참패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 대가리들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걸자. 그럼 밑에 애들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민심을 거스를 수가 없어. 쫄지 마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이건 저는 좋은 신호라고 해석해요. 쫄았다니까. 윤석열 탄핵이 무섭다니까요. 자기도 자기가 탄핵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지은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쫄지 말고요. 이건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해석하십시오. 민심을 거스르지 못해요.